진한 노란색, 입안에서 부드럽게 뭉그러지는 감자와 당근, 그리고 따끈한 밥 위에 듬뿍 올라간 걸쭉한 소스. 우리에게 카레는 너무나도 친숙하고 따뜻한 집밥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한 숟갈 푹 떠서 입에 넣으면 코끝을 감도는 향긋한 향신료의 향이 어린 시절의 추억까지 소환하곤 하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카레의 고향이 인도의 수많은 향신료가 만들어낸 맛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도 현지에는 우리가 아는 이 노란 카레라는 음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카레의 상징인 노란색 카레 가루가 사실은 인도에 없는 영국인들이 만들어낸 19세기의 히트 발명품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식탁 위 인문학 세 번째 시간에는 전 세계를 반하게 만든 음식 카레에 얽힌 거대한 오해와 그 뒤에 숨겨진 제국주의의 씁쓸한 역사, 그리고 놀라운 변신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이야기는 18세기 대항해 시대의 포연이 채 가시지 않은 인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던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인도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죠. 인도에 파견된 영국의 관리와 군인들은 자신들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미식의 세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의 음식 문화는 비교적 단조로웠습니다. 밋밋한 로스트 비프와 삶은 감자, 후추와 소금으로 간을 한 스튜가 식탁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그런 그들에게 강황, 쿠민, 고수, 계피, 카다멈, 정향 등 수십 가지 향신료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인도의 요리들은 그야말로 혀를 깨우는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한번 맛보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복잡하고 황홀한 맛의 신세계였죠. 문제는 그들이 이 위대한 요리들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이해할 생각도 크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도는 거대한 대륙인 만큼 지역마다, 집집마다, 심지어는 요리하는 사람마다 사용하는 향신료의 조합과 그 이름이 모두 다릅니다. 북부에서는 요거트와 크림을 넣어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내는 코르마를,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은 고아 지방에서는 식초를 넣어 새콤하고 매콤한 빈달루를, 남부에서는 코코넛 밀크를 베이스로 한 향긋한 스튜를 즐겼고 렌틸콩으로 만든 소스는 달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식민지의 문화를 존중하기보다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 분류하길 좋아했던 영국인들은 이 모든 향신료가 들어간 국물 있는 소스 요리를 단 하나의 단어로 뭉뚱그려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인도 타밀 지역에서 소스 혹은 밥과 함께 먹는 반찬을 의미하던 단어 카리였죠. 이것이 영국식 발음과 맞나 커리가 된 것입니다. 즉, 커리는 특정 요리의 이름이 아니라 수천 가지가 넘는 다채로운 인도 요리를 영국의 시각에서 멋대로 갖다 붙인 총칭이자 거대한 오해의 산물이었던 셈입니다. 인도인에게 커리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한국인에게 찌개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조금은 막연하고 어색한 요청이 되어버린 것이죠. 인도의 황홀한 맛에 중독되었던 영국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맛을 그리워하며 직접 요리를 시도한 이들은 곧 큰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수십 가지나 되는 향신료를 런던 한복판에서 하나하나 구해 배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바로 이때 산업혁명의 바람을 타고 급성장하던 영국의 식품회사 C&B가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을 떠올립니다. 인도의 복잡한 향신료들을 그냥 우리가 미리 섞어서 규격화된 상품으로 팔면 어떨까? 이것은 맛의 전통을 상품으로 바꾸는 대량 생산 시대의 전형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인도 향신료 중에서도 가장 선명하고 이국적인 색을 내는 강황 터머릭을 기본 베이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쿠민, 코리앤더 등을 섞어 누가 봐도 인도풍이라고 느낄 만한 진한 노란색의 표준화된 가루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 마법의 가루에 커리 파우더라는 이름을 붙여 팔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턴트 카레 가루는 영국에서 그야말로 데이트를 쳤습니다. 더 이상 복잡하게 향신료의 종류와 배합 비율을 공부할 필요 없이
이 가루 하나만 넣으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인도풍의 이국적인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노란 가루 한 스푼은 영국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 식탁 위에 대영 제국의 맛을 올려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도 가정에서는 이런 미리 만들어진 카레 가루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도 요리의 핵심은 요리할 때마다 신선한 향신료를 즉석에서 빻고 볶아 그 집안만의 고유한 마살라, 즉 혼합 향신료를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죠. 마살라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어머니의 손맛이자 그 집안의 역사가 담긴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우리가 아는 노란 카레 가루는 사실 인도에는 없는 편리함과 표준화를 추구했던 영국의 발명품이었던 것입니다. 영국에서 발명된 커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번의 긴 여정을 떠납니다. 19세기 말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부국 강병을 외치던 일본이 그 무대였죠. 당시 일본은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 해군을 롤모델로 삼아 군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이때 식단까지 그대로 모방하면서 커리가 일본에 상륙하게 됩니다. 영양학적으로도 커리는 최고의 군대 음식이었습니다. 장기 항해에 시달리는 군인들에게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를 한 그릇에 담아 공급할 수 있었고 대량 조리도 간편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으로 건너온 커리는 또 한 번의 극적인 변신을 겪으며 완벽하게 일본화됩니다. 첫째, 영국식의 묽은 스튜 질감에서 벗어나 밥과 함께 먹기 좋도록 밀가루를 볶아 만든 룰을 풀어넣어 우리가 아는 걸쭉한 질감으로 바꾸었습니다. 둘째,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춰 사과나 꿀, 심지어 초콜릿까지 넣어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더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일본식 카레라이스의 탄생입니다. 밥과 함께 먹는 이 독특한 스타일의 카레는 이후 일본의 국민 음식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본식 카레라이스가 일제강점기를 거쳐 마침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명동의 경양식집에서나 맛볼 수 있는 비싼 외식 메뉴였지만 1960년대 오뚜기에서 인스턴트 분말 카레를 대중화시키면서 역사는 또 한 번 바뀝니다. 당시 정부의 혼분식 장려 운동과 맞물려 저렴하고 푸짐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카레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우리네 식탁에 오르는 가장 친숙한 집밥 메뉴 중 하나가 된 것이죠. 결국 지금 우리가 먹는 카레는 인도의 맛이 아닌 영국이 오해로 발명하고 일본이 현지화로 개량한 아주 길고 복잡한 세계사를 품은 음식인 셈입니다. 인도의 수천 가지 마살라에서 영국의 오해로 탄생한 커리로 그리고 일본의 카레라이스를 거쳐 한국의 따뜻한 집밥 카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인도 음식이라 믿었던 한 접시의 카레에는 사실 식민 지배의 역사와 산업혁명의 아이디어 그리고 각 나라의 입맛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해온 놀라운 적응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카레를 드실 때 그 진한 노란색 소스에 담긴 복잡하고도 거대한 여정을 함께 음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식탁 위 인문학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중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전 세계 중국집의 상징이자 한국인의 소울푸드 짜장면은 과연 진짜 중국 음식일까요? 다음에 맛있는 역사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